네, 안녕하세요. 미국 주식 멘탈 케어하기 멘탈이 전부다입니다. 네, 오늘 정말 엄청났습니다. 장 전에 나스닥이 프리마켓에서 2% 정도 크게 하락을 하면서 대부분의 대형 기술주들은 물론이고 중소형주들까지 프리마켓에서 엄청나게 하락을 하면서 시작을 했는데요. 정작 본장이 열리고 나니까 나스닥은 프리마켓의 하락폭을 거의 다 만회를 해서 약보합 정도로 마감을 했고, 정작 다우는 1.4% 가까이 하락을 하면서 최근 들어 가장 큰 폭의 하락세로 장을 마쳤습니다. 이거는 아무래도 나스닥이 어제에 이어서 오늘 프리마켓까지 급격하게 하락을 하면서 강한 저가 매수세와 공매도 세력이 수익 실현을 하는 숏 포지션 청산이 동시에 들어오면서 주가가 말아 올려졌고, 반대로 그동안 좋았던 다우는 차익 실현 물량이 나오면서 내리게 된 결과가 아닌가 하고 생각이 됩니다. 물론 어쨌든 시장은 여전히 인플레이션을 주목하고 있는데요. 이제 내일이면 CPI가 발표가 되는데 정말로 시장이 인플레이션을 중요하게 생각한다면 내일 CPI 발표 결과에 따라서 또다시 시장이 요동칠 가능성도 있습니다. 현재 채권 수익률은 역시나 이런 분위기에 맞춰서 조금 상승하는 추세고요. 네, 그리고 지금 또 하나 난리가 난 게 하나 있죠. 네, 미국 동부의 연료 공급의 상당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콜로니얼 파이프라인이 랜섬웨어 공격을 당해서 주말부터 가동이 중단된 상황입니다. 다크인사이드라는 해커 집단으로부터 공격을 당했다고 하는데요. 콜로니얼 파이프라인은 하루에 무려 250만 배럴의 연료를 운반하고 있습니다. 이는 미국 동부 해안부에 필요한 연료 공급량의 약 45%나 된다고 하는데요. 아직까지는 유가 등에 큰 영향을 주고 있는 상황은 아니긴 한데, 가동 중지가 장기화된다면 안 그래도 수년 만에 최고가를 향해 치솟고 있는 유가에도 큰 영향을 줄 수가 있을 것으로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 실제로 미국은 팬데믹으로부터의 회복으로 인해서 기름 수요가 굉장히 많은 상황입니다. 특히 여행과 이동 수요가 굉장히 많아지면서 휘발유에 대한 수요가 굉장히 강한 상황인데요. 지금 이런 상황에 미국 동부의 중요한 연료 공급 라인이 셧다운이 되면서 일부 지역에서는 극심한 공급 부족이 일어나고 있다고 합니다. 지금 이 영상을 보시면요, 지금 여기 줄 서 있는 이 자동차들이 전부 주유를 위해서 줄을 서 있는 자동차입니다. 길 끝까지 자동차들이 줄을 서 있고, 저 멀리에 보이시는 저 조그만 자동차들의 줄까지 모두 주유를 위해 대기하고 있는 자동차들입니다. 정말 엄청난데요. 물론 이런 현상이 일시적이긴 하겠지만 이런 일을 한번 겪고 난다면 전기차를 사고 싶어지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네, 이제 개별 주식들을 하나씩 보자면 우선 암호화폐인데요. 지금 연일 초강세를 이어가고 있는 이더리움이 어제 고점 부근에서 큰 변동성을 보여주면서 고점 징후가 나타나나 싶었는데 다시 상승 중입니다. 아직은 섣불리 흐름을 얘기하기에는 조금 더 지켜봐야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하고, 네, 그리고 또 도지코인은 정말 하루하루 엄청난 변동성 속에서 일단은 하락세가 약간 진정된 모습입니다. 한때 40센트 근처까지 갔던 가격이 지금은 저점 대비 30% 상승해서 52센트 정도까지 올라 있는데요. 일단은 하락세는 확실히 멎은 모습이죠.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도지코인의 이런 엄청난 가격 변동은 몇 달 전에 있었던 게임스탑 사과와 거의 비슷한 형세라고 생각을 합니다. 분명 단기적인 투기 물량이 엄청나게 몰려있는 상황이고요. 그래서 지금 단계에서 가격 변동은 정말 예측이 완전히 불가능하고, 만약에 이미 예전에 도지코인을 사셨던 분들이 아닌 지금 새롭게 사시려는 분들이 계시다면 그거는 그냥 로또를 사거나 아니면 강원랜드를 가는 것과 비슷하다는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너무 큰 돈으로만 하지 않는다면 그냥 그 자체에서 재미를 느끼는 정도로 하시면 되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네, 그리고 중소형주들은 앞에서 말한 대로 오늘 프리장까지만 해도 5%, 10%씩 하락하던 종목들이 굉장히 많았는데요. 본장에서는 대부분 그 하락세를 만회하면서 많은 종목들이 상승으로 마무리를 했습니다. 정말 프리마켓에서 공포에 팔았던 사람들은 눈물을 흘릴 만한 상황인데요. 반대로 공포에 산 사람들은 생각지도 못한 득템을 한 거죠. 네, 그리고 오늘 버진 갤럭틱이 정말 화려했는데요. 프리마켓에서 무려 20% 가까이 하락을 하면서 시작을 했는데
그거를 전부 말아 올리고 1% 상승으로 마무리를 했습니다. 지금 차트를 보시면 이 저가부에서 정말 엄청난 장대 양봉이 나온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이거는 15달러대의 바닥권을 정말 강력하게 지지해준 모습이고요. 버진 갤럭틱이 오늘 이렇게 하락했던 이유는 5월에 예정돼 있던 테스트 비행이 기간 미정으로 연기가 됐기 때문인데요. 심지어 다음 일정이 정확하게 잡히지도 않은 상황입니다. 이유는 우주선의 유지 보수를 위해서인데요. 이 소식으로 인해서 프리마켓에서 20% 하락하며 시작을 했습니다. 저야 오늘 테슬라를 사느라고 못 샀지만 평소에 버진 갤럭틱을 사고 싶으셨던 분들이라면 정말 이럴 때 사야 되는 거죠. 정말 이런 날은 1년에 몇 번 오지 않는 순식간에 마감되는 개수 한정 특가 세일입니다. 만약 노리고 있는 주식이 있다면 이런 순간이 오면은 절대 놓치면 안 돼요. 가끔 이런 순간에 공포에 질려서 못 사시는 분들이 있는데 주식을 하실 때는 감정에 역행하는 경험을 많이 해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네, 그리고 빅테크도 오늘 중소형주와 마찬가지로 장전에는 2%, 3%씩 하락하면서 시작을 했는데 정작 본장에선 거의 다 말아 올렸습니다. 애플은 지금 상승 삼각형 모양이 점점 확고해지는 중이죠. 이런 모양은 결과적으로 어느 임계점에 도달했을 때 밑에서부터 올라오는 저점이 주가를 밀어 올릴 가능성이 큰 모양이라고 설명을 드렸죠. 그리고 아마존의 경우에는 오늘 빅테크들 중에선 가장 좋았는데요. 일단은 박스권 탈출이 시급합니다. 여기서 반등을 해서 박스권 상단을 재도전해야지만 박스권 탈출의 가능성이 있지, 이대로 주가가 다시 한번 주저앉으면 또다시 박스권 하단으로 가는 거죠. 그러면은 또 언제까지 횡보가 계속될지 알 수 없는 노릇이기 때문에 주가 반전이 굉장히 시급했던 상황입니다. 마이크로소프트는 오늘 다행히 지지선을 완벽하게 유지해진 모습을 보였고요. 구글과 페이스북도 둘 다 이전 가격대의 하단 부근에서 반등을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지지선을 확인시켜 주면서 반등했기 때문에 이후 주가 흐름이 반전될 가능성이 꽤 있다고 볼 수 있겠죠. 네, 오늘 엔비디아도 강한 저가 매수세가 들어오면서 주가가 약간이지만 상승으로 마무리를 했는데요. 엔비디아도 굉장히 중요한 기로에 놓여 있습니다. 여기서 주가가 반등하지 못하면 예전 박스권으로 다시 밀려 내려갈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가가 다시 한번 확실하게 박스권 위로 올라갈 필요가 있기 때문에 향후 며칠간의 주가 흐름이 굉장히 중요한 상황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네, 테슬라도 오늘 대단했죠. 오늘 프리마켓에서 거의 8% 가까이 하락을 하면서 $580 근처까지 주가가 폭락을 하면서 시작을 했는데요. 정말 엄청난 특가 찬스였습니다. 저도 테슬라의 목표 개수였던 500주를 채운 이후에 당분간 주식을 안 사려고 했었는데 반짝 세일이 너무나도 매력적인 특가라서 저도 모르게 질러버렸습니다. 사실 이 밑으로도 줄줄이 매수를 걸어놨었는데 아쉽게도 그건 체결이 안 됐네요. 어쨌든 헐값에 팔아주신 분들 감사합니다. 네, 그리고 주가는 지난번 이중 바닥의 저점이었던 590에서 $600 사이를 오늘 강하게 버텨줬죠. 그래서 이중 바닥 지지선이 유효하다는 것을 확인시켜주면서 오늘 3중 바닥을 형성을 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주가가 저점을 계단식으로 올려가는 반전 추세에서 시장이 강하게 흔들리면서 일시적으로 이탈을 했는데, 만약 앞으로 하루 이틀 내에 주가가 반등을 해서 원래 추세로 복귀를 한다면 지금의 이 하락은 거짓 붕괴, 스프링이 되는 거죠. 그렇게 된다면 주가 상승 추세는 여전히 유효한 것이 됩니다. 다만 현재 테슬라는 솔직히 개별적으로는 모멘텀이 좀 부족하기 때문에 시장의 도움이 굉장히 필요한 상황입니다. 네, 그리고 예전부터 테슬라의 약간 악의적인 기사를 자주 썼던 루이터에서 이번에 또 이상한 기사를 하나 내보냈는데요. 테슬라가 최근 미국과 중국 간의 긴장으로 인한 불확실성으로 인해서 기가 상하이의 확장 계획을 중지하고 그를 위한 토지 매입 계획도 중단했다고 기사를 썼는데요. 그러면서 테슬라가 이 새롭게 구매하려고 했던 토지에서 미국으로 수출하기 위한 테슬라를 만들 계획이었는데, 현재 중국에서 미국으로 수출하는 전기차에 25%의 관세가 붙는 것이 사라질 기미가 없기 때문에 이 기가 상하이 확장 계획을 취소했다고 기사에 적었습니다. 근데 이거는 정말 이상하죠. 여러분들 혹시 제 영상이나
또는 다른 유튜버들 영상 보시면서 테슬라가 기가 상하이에서 미국으로 수출하기 위한 자동차를 만든다는 소리를 한 번이라도 들어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아마 모든 여러분들이 다 금시초문일 거라고 생각이 되는데, 이 기자는 대체 무슨 생각으로 이런 기사를 썼는지 잘 이해가 안 돼요. 테슬라는 한 번도 중국에서 미국으로 자동차를 수출할 계획이 원래부터 없었죠. 지금 기가 상하이에서는 여전히 아시아와 유럽 쪽으로만 모델 3를 수출할 예정이고, 미국 쪽으로의 수출 계획은 원래도 없습니다. 지금 기가 상하이 공장은 최대 캐퍼시티는 50만 대 생산 정도가 가능한 수준으로 건설이 되어 있는데, 현재 테슬라가 보고한 내용에 따르면은 이미 원래 생산 능력의 90%에 가까운 45만 대의 생산 능력을 갖추고 있고요. 지금 기가 베를린과 기가 텍사스가 만들어지고 있기 때문에 아마 당분간은 중국에서 이 이상의 물량을 만들 필요는 없을 가능성이 굉장히 큽니다. 그렇기 때문에 굳이 지금 타이밍에 불필요한 토지 매입을 중단했다고 보는 게 맞을 것 같고, 애시당초 토지 매입을 한다는 얘기 자체가 그냥 테슬라가 옆에 비어있는 땅 산다더라 하는 루머에 가까운 얘기였죠. 네, 그리고 테슬라는 이번 4월에도 기가 상하에서 26,000대나 되는 자동차를 생산해 냈습니다. 그중 수출 물량이 14,000대 정도라고 하는데, 수출 물량으로서는 역대 최고고요. 중국 내수용 물량은 12,000대 정도로 조금 줄기는 했는데 크게 의미가 있는 정도는 아니고요. 수출 물량이 많다 보니 아무래도 조절을 한 거겠죠. 그래서 이 기가 상하이 관련된 이 루이터 통신의 기사는 뭐 거의 무시를 해도 되는 수준의 그런 스캠성 기사가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네, 어쨌든 이렇게 오늘 하루 시장을 둘러봤고요. 시장이 장 초반에는 정말 오늘이야말로 진짜 전쟁 났나 싶을 정도로 엄청 났었는데, 결국 장이 열리자마자 순식간에 마감된 반짝 세일로 끝나고 말았습니다. 이럴 때일수록 워런 버핏의 명언이 절실히 떠오르는 순간이죠. 남들이 탐욕을 부릴 때 공포를 느끼고, 남들이 공포를 느낄 때 탐욕을 부려라. 주식을 하는 사람이라면 늘 가슴속에 새겨두어야 할 문장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네, 오늘 영상은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영상 도움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 오늘도 좋은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